안녕하십니까. 우리 23번 주제 찾기 유형입니다. 우리 보통 글의 주제는 글의 앞부분에 제시가 되고 우리 중반부터는 뭐 예시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 나가는 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지문은 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주제 추론 지문의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첫 문장부터 계속 해서 마지막 문장까지 어떤 비슷한 말을 반복을 합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반복되는 그런 말이 결국 이 글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첫 문장에 대해서는 지금 동사다음 대시니까 접속사 대시고요. 한번 끊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어 but이 있네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but 뒤에가 이 필자의 주장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명심하고 글을 읽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do는 일반 동사 occur 앞에 있는 do니까 강조의 do이고 우리 또 이 두 앞에 있는 이 tha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사다음 대시니까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that은 원래는 보통은 우리 관계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that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education spending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명사 returns를 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사에 만약 s가 붙어 있는 즉 이 does 같은 경우라면 우리 does는 보통 주어나 선행사가 단수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do라는 이 동사는 보통 주어나 선행사가 복수일 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이 문장에서는 지금 does가 아닌 do가 쓰여 있죠. 따라서 단수 명사인 spending보다는 복수 명사인 returns가 더 적절한 이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에 지금 교육 지출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우리 교육 지출이란 거는 정부가 교육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Some that 몇몇 사람은 주장합니다. Expenditures on education generally no direct increase in productivity or growth. 교육에 대한 지출이 생산성이나 성장의 직접적인 증가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몇몇 사람은 주장합니다. But this, 그러나 이것, 즉 앞에 나온 이 주장은 ignores the many immediate returns to education spending that do occur in society.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교육 지출에 대한 많은 즉각적인 수익을 무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보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는 지금 연결어 but 앞 뒤로 이 교육 지출에 대한 어떤 상반된 두 견해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but 앞에서는 이 정부가 지금 교육에 쓴 돈, 즉 이 교육 지출이란 게 국가 전체의 어떤 생산성이라던가 혹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but 앞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백수처럼 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국가가 교육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몇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지출이 생산성이나 성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but 뒤에서는 이 주장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의견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 but 뒤에 있는 이 표현이 이 사실상 어떤 필자의 주장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필자는 지금 이 교육 지출에 대해서 어떤 즉각적인 수익이나 혹은 보상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정부가 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어떠한 형태의 수익과 보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이 필자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문장부터는 어떻게 해서 이 교육에 대한 지출이 수익과 보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겠네요. 우리 다음 한 문장이 상당히 긴데요. 사실 이 spending 앞에 있는 이 표현들은 모두 전치사구, 즉 부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spending이 사실상 이 문장의 주어이고요. 그리고 우리 앞 문장에 비추어 봤을 때 이 spending이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 나왔던 교육 지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는 A하고 B 구조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BA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Especially at the higher education level. 특히 대학 같은 고등교육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but also through agricultural institutes, vocational education, and other connections to lower levels of education. 농업기관, 직업교육, 그리고 낮은 수준의 교육기관들을 통해서도 spending potentially contributes to relatively rapid returns from the gener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throughout society. 교육 지출은 잠재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의 생성과
확산으로부터 비교적 빠른 수익에 기여합니다. 우리 문장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천천히 봐보면 이 필자는 지금 대학 같은 어떤 고등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농업교육기관이라던가 혹은 직업학교 같은 그런 직업교육이나 혹은 이 외에도 어떤 다양한 그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런 교육 지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기관들에서 이런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이 교육 지출이 어떤 지식의 생성과 확산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빠른 수익과 보상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 지금 농업교육기관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는 지금 큰 돈을 들여서 몇몇 농민들을 불러다가 예전보다 훨씬 싸게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쌀 농사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즉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 지출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쌀 농사법을 교육받은 농민들이 이 논으로 돌아가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쌀 농사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또 다른 논의 주인도 이 새로운 재배에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쌀 농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농업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지출이 지금 어떤 새로운 농업 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전보다 쌀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왜냐하면 훨씬 싸게 지금 지을 수 있는 쌀 농사법이니까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전보다 쌀 가격이 저렴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농업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지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수익을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우리 직업학교에서의 교육 또한 뭐 마찬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갑자기 많은 프로그래머가 지금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직업학교에 많은 프로그래밍 교육을 개설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교육에 참여를 할 것이고 이 교육을 이수한 뒤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래머가 될 것입니다. 즉, 이 교육 지출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지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프로그래머가 지금 전반적으로 많아진 거니까 이런 교육 지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교육 지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의 생성과 지식이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것으로부터 어떤 수익을 우리 사회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명사, 명사 구조가 있는데요. 우리 이런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단어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여기 지금 lifelong learning, 즉 평생 학습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평생 학습이란 거는 지금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뭐 취업한 뒤에도 어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즉 어떤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을 평생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평생학습 시대에 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단어를 더 정리하면 지금 여기 every years of education, 즉 어떤 보통 교육 기간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우리 보통 교육 기간이란 거는 어떤 한 국가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정규 교육의 연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즉 이 12년이 보통 교육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Education spending can also improve a country's economic performance very quickly. 교육 지출은 또한 한 국가의 경제 성과를 상당히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By targeting lifelong learning, an element of achievement is not generally captured by every years of education. 보통 교육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성취의 한 요소인 평생 학습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교육 지출은 한 국가의 경제 성과를 상당히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선 하나하나 봐보면 우리 평생학습이란 건 아까 말했듯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는 학습을 평생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은 보통 교육기간 이후에 일어나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이 보통 교육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즉 어떤 포착되지 않는 평생학습이다
라고 지금 이 필자는 이 문장 끝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가가 지금 국민들이 평생 학습을 하도록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국가가 많은 교육비를 지출을 하면 그럼 당연히 지금 국민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혹은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지금 나라에서 평생 학습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돈을 들여서. 그럼 그만큼 당연히 어쩌겠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경쟁력이 더 좋아질 테고 그럼 당연히 그 국가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장에서는 보통 교육 기간에 포착되지 않는, 즉 보통 교육 기간 이후에 일어나는 학습을 평생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즉 국가에서 많은 돈을 지출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 국가의 경제력과 어떤 성과 같은 것이 성장한다, 좋아진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문장에 replace A with B 구조가 쓰여 있고 우리 who는 관계대명사인데 지금 A 부분, 즉 with 앞까지 묶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the new workers may not add years of experience to the population. 이 문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금 새로운 근로자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인류에게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앞뒤 문맥상 지금 이 문장은 새로운 근로자들은 경험이 부족하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 있는 years of experience 즉 수년간의 경험은 은퇴한 노동자의 그런 수년간의 경험을 즉 문맥상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문장을 좀 더 설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직장에서 20년을 일한 경험 많은 노동자가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어떤 새로운 노동자가 필요하겠죠. 20년 일한 노동자가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1년이 된 어떤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가 새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는 지금 20년을 일한 노동자가 나가고 1년짜리 새로운 노동자가 들어온 거니까 이 인류 전체에서 따져보면 19년이라는 경험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지금 이 문장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근로자들은 지금 이전에 노동자가 인류에게 주었던 그런 수년간의 경험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지금 새로운 근로자들은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뭐 별로 중요한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In addition, 게다가 much education investments replace these workers who retired with new workers. 많은 교육 투자는 은퇴하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을 새로운 근로자로 대체합니다. The new workers may not add years of experience to the population. 새로운 근로자들은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but they do embody more recent knowledge and technology. 그들은 더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체화하고 있으며, 즉 최신의 지식과 기술이 몸에 배어 있으며 which can translate into a higher GDP. 그것은 더 높은 GDP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앞에 이야기들과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년 지금 대학생에게 수많은 그런 교육비가 정부로부터 지출이 됩니다. 그게 뭐 장학금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지원금일 수도 있죠. 아무튼 교육 투자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학생들은 지금 졸업을 한 뒤에 은퇴하거나 사망한 그런 근로자를 대체해서 이 회사에 새롭게 지금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막 취업한 이 근로자들은 그 예전에 일했던 오래된 근로자에 비해서는 경험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어떤 다양한 최신의 지식과 기술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전보다 더 높은 어떤 성장과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최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회의 GDP가 결국에는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교육 지출이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우리 결국에는 이제 이 내용들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어떤 교육 지출이 사회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 영향이라는 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경제적인 성장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과 가장 가까운 건 몇 번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